자, 일단 오늘도 이제 지수가 또 상승 마감을 또 잘 해줬습니다. 뭐 코스피는 오늘 1.3% 급등을 했고, 코스닥도 이제 거의 1% 가까이 이제 상승 마감을 잘 했죠.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종목들도 잘 올라오고, 지수도 잘 올라가고,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잘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옛날에 순환매 돌 때 앞에 가던 게 무너진 다음에 새 거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앞에 가던 게 계속 떠 있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장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형주가 수익이 전혀 안 난다는 뜻은 아니고, 대형주로 이제 큰 돈 벌기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로 이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등주의 탄생과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나서 소멸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으셨나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네. 자, 일단 그러면 지수 먼저 간략하게 체크를 좀 하고요. 체크하고 뒤이어서 이제 종목들 옛날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옛날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AI 챗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 어디쯤으로 판단이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여기쯤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주식을 좀 빨리 사야 되는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쉬우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아주 잘 끝났는데요. 보면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1.3% 급등을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네. 1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과도하게 빠져서 잠깐 내려가긴 했었는데, 그냥 이 안에 가둬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갇혀진 게 아니라 뚫고 나오고 있어요.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최근에 좀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주식을 많이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사주고 있어요. 많이까지는 아닌데 기관이랑 힘을 합쳐서 사주고 있고, 개인들은 또 여전히 털리고 있고. 그렇죠.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최근에 거래소에서 뭐 외국인이 막 이렇게 2월 3일까지도 좀 많이 샀죠. 그리고 어제하고 엊그제는 조금 안 사다가 오늘 좀 사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약한 이유는 외국인이 뭐 주식을 안 사서라기보다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최근 2월 달 들어서는 기관이 거의 팔아요. 오늘도 사긴 샀는데 아주 조금 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증시 이제 코스피는 좀 갇혀 있고, 네.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죠. 이따가 맨 뒤에 부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되게 많이 삽니다. 대형주도 많이 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되게 작은 중소형주 있죠. 거기도 외국인이 많이 사요. 이따가 저희 방에서 오늘 매도한 게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는 주식하기에 참 좋아요. 왜냐면 이 지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못 들어오거든요. 무서워서. 작년처럼 물릴까봐 못 들어옵니다. 무서워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손절을 한 사람들은 못 사요, 무서워서. 손절을 안 했더라도 본전 오면 팔아야지. 본전이나 오겠어?
이런 식의 이제 좀 삐딱하게 나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 종목이 이제 뭐 더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아까운 시간을, 아까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고통으로 이제 밀려올 거예요.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약을 뭐 술 담배는 하다가 끊으면 되잖아요. 너무 그죠?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갈 정도가 아닌 이상은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마약은 중간에 끊어도 그 몸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뇌나 이런 데가 많이 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끊지도 못하지만.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가 나중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코스닥이 지금 거래가 막 늘어나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테마주 가지고 아니면 급등주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급등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목은 이렇게 붙여볼게요. 제목이 써져 있지만 급등주의 탄생과 소멸 과정. 고점 찍고 이걸 빼고 급등주의 탄생과 소멸 과정인데 그려드릴게요. 차트는 되게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처음에는 살짝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눌러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죠. 살짝 들었다가 눌렀다. 그렇죠? 거래량도 살짝 늘어나겠죠. 그리고 눌렀다가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올라가다가 저기 이제 52주 신고가 자리 아니면 사상 최고가 자리 어딘가에서 걸려요. 그래서 다시 눌려요. 눌릴 때는 옆으로 돌리면서 눌리는 뭐 이런 눌림목도 있고 아니면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눌림목도 있습니다. N자형인데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세력이 고민을 합니다. 더 갈까 말까. 그러다가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끝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요즘에 상한가가 30%라서 하루 이틀 양봉이 한두 개 나오면 끝이고요. 올라갈 때는 하루에서 3일이에요. 보통 횡보하는 게 보통 한 달이고 뭐 약간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 상승한다고 치면 양봉 개수는 세봉은 몇 개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봉은 몇 개 안 되고 횡보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눌림목인 척 해요. 그리고 거래가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요, 처음에 거래가 요만큼, 그리고 이제 상승 첫 번째 상승 나올 때 1파 나올 때 이만큼, 2파 나올 때도 다시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3파 나올 때 뭐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눌림목 있죠. 이 눌림목일 때는 거래량이 요만큼인데 여기서 나오는 가짜 눌림목은 거래량이 이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번 급등 한번 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척 아니면 조금 돌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21선 슥 깨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잊혀질만 하면 반등 한번 나오고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지나서 보면 저기 가 있습니다. 이게 급등주의 탄생과 소멸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심리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들었다 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죄송해요. 연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가봤어? 또 떨어지겠지 뭐. 응? 맨날 뉴스 보니까 부동산 폭락하고 금리도 안 내리고 뭐 기업들 망한다고 하는데 되겠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적자라고 하는데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안 해요. 여기서는 뭐냐면 손절 당할 사람들은 거의 다 손절을 당했고 여기서 뭐냐면 이제 비관론자가 아니고 이제 회의론자. 비관론자는 앞에서 다 죽었어요. 비관론자는 언제 죽냐면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급락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회의론자. 네. 그 사람들 여기서 제가 지금 삐딱하게 얘기하죠. 대봤어?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지금 사시면 부진석에 돈 벌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이러면. 네. 처음에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롱해요. 이러면서 어쩌다 갔겠지 뭐 이러면서 2차 파동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견눈질을 째려봅니다. 뭐지? 이러면서 3차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동공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조종이 끝났다. 미치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제가 일부 쇼하는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여기서 이 회의론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드디어 조종이 끝났다. 여기서 사요. 이미 3배, 4배, 5배 올라갔는데 여기서 산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실 거면 지금이라도 군에 입대하세요. 아니면 어디 용병 훈련받고 어디 저기 험난한 데 가셔갖고 돈을 좀 버시든지요. 이 정도의 용맹한 이제 이 정도로 용맹하신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하나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팔지도 못하고 수익도 못 내고 질질질 끌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심리 상태로 보면 어디일까요? 이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에 이게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군중심리 대중들이 모여서 조정 온다 그러면 절대 조정이 오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 격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고. 안 와요. 12월달하고 1월달, 1월 초까지 증시가 막 빠졌을 때 왜 그랬겠어요? 개인들이 12월달하고 1월달에 맨날 그냥 그 뉴스에서 뭐 나왔어요? 어디 뭐 강남도 무너졌다, 집값이 뭐 몇 억 빠졌다, 미분양 속출한다, 망했다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파트 사십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어디 전세 줬겠죠.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를 줬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그 돈 해줄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한 거예요. 주식시장 들어있는 계좌를 보니까 엉망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관론자들 먼저 떠나고 회의론자들이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회의론자들은 저기 끝에까지 갔을 때 그때 조정이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온몸으로 조정을 다 받아요. 또. 이분들은 주식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조정받으러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조정받으러. 자, 이게 급등주의 탄생과 소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통상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대장주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한 기본 3개월 걸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기본 3개월, 좀 짧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올라갔죠? 그러면 떨어지는데 몇 달 걸릴까요? 3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 그럼 떨어지는데 1개월 걸릴 것 같다. 1번, 2개월, 2번, 뭐 4개월, 4번, 7개월, 7번 이런 식으로 번 한번 찍어보세요. 떨어질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나 걸릴까요? 찍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자, 3개월 동안 올라갔어요. 몇 달 걸릴까요? 떨어지는데. 2개월? 6개월? 12개월도 나왔어요. 네. 또요. 찍어보세요. 공짜잖아요. 그죠?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그쵸? 다 찍으셨습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이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이거 지우고. 올라갈 때 3개월 걸렸다 그랬죠? 떨어질 때는 얼마나 걸리냐면 요거 올라간 거 곱하기 1.5 하시면 돼요. 1.5에서 2. 이해가세요? 네. 만약에 4개월 동안 올라갔다. 급등주였을 때, 급등주일 때. 그러면 원래대로 다 내려온다 치면
4개월 정도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는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봄에 물리면 언제 나올 수 있냐, 언제 조정이 끝나냐면 지금 얘기한 거는 가격 조정이 끝나는 시간, 네. 크리스마스 때쯤에 끝나요.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잘못 사가지고 수익 났는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 끌려 내려갔다든가. 그냥 통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1.5나 2 곱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 경험에서 나온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3, 4배 이상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게임주들 많이 갔었죠. 컴투스라고. 컴투스가 재작년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뒤에 여기까지 갔었고, 근데 보세요. 자, 2달 동안 올라갔죠. 주가는 대충 2배 올라갔고요. 그리고 뒤에까지 쳐줄게요. 여기까지. 그럼 3개월 올라갔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2, 3개월. 자, 떨어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상승을 시작한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양봉이 나오면서부터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여기라고 해도 되고 여기라고 해도 되고. 자, 최고점은 여기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올라가는데 2달 걸렸죠? 2 곱하기 1.5 하면 3개월이네요. 여기 11월 달이니까 12, 1, 2 얼마 걸려요? 3개월 걸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쳐준다. 이건 반등이니까 사실 쳐주면 안 되는데 쳐주자고요. 올라가는데 3개월 걸렸죠? 여기 기준으로 완전 다 빼는데 얼마 걸렸어요? 1달, 2달, 3개월, 4개월 이렇게 떨어집니다. 4.5 그러니까 3 곱하기 1.5 하면 4.5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쉽죠? 이게 경험을 많이 해봐서 대략적으로 얘기해 드린 거니까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혼자서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냥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네. 회원으로 들어오시면은 되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뭐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 드려요. 네. 이게 가격 조정이 끝나는데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물리면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4배 올라간 거 물렸으면 나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제 급등주 이제 옛날 거 한번 보고 최근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즘에 AI 뭐 4차 산업 관련주들 막 급등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기술 투자라고 창투사인데 지금도 뭐 요즘에 이러고 있거든요. 네. 한번 뽑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옛날에 여기 보시면 낮에 우리 회원들 미리 강의해드렸는데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급등을 했고 2020년 말 2021년 사이에 또 급등을 합니다. 거래가 되게 많죠. 거래가 되게 많은데 이만큼 급등했다. 그러면 10중 8구 보겠어요. 그렇죠. 테마주로 갔겠죠. 자, 이 당시에 이 주가가 우리기술 투자가 창투사인데 창투사가 급등했을 때 이슈는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급등했어요. 가상화폐가 급등했던 이유는 시장 유동성이 넘쳐서 주식시장도 폭등했고 그래서 가상화폐도 많이 갔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거나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거나 거기 쪽에 투자한 회사들 즉 창투사들이 많이 갔어요. 최근에 뭐가 움직여요? AI 기업이나 뭐 그런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 뭐 인공지능 이런 쪽에 챗봇 이런 쪽에 투자한 회사들이 막 급등하죠. 린드먼 아시아 이틀 동안 50% 넘게 급등했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늘 12% 이상 급등 마감했고 TS 인베스트먼트도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는데 대부분 이슈가 뭐냐면 그쪽에 투자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밝혀져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식기가 있어서 실력이 뭐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도 맨날 보던 거라니까요. 네. 남들은 이제 회의론자들은 웃기지만 이번에 안 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아니다. 매년 갔었다. 안 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매년 안 믿어요. 1, 2월 달에 좀 회원으로 들어오시라고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4월 달, 5월 달쯤 돼서 제 목이 쉬어요.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 근데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제 얘기 안 할 이제 얘기를 더 이상 못 하겠다 싶으면 그때 들어와요. 그러면 조만간 조정이 와요. 조정이 온다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목이 약간 쉬고 있죠 요즘에, 그죠? 네, 다시 외칠 때 들어오세요. 쌓일 때. 자, 이게 보시면 올라올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보세요. 이게 우리기술투자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처음에 여기서 움직였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왜 갔냐면 4차 산업 관련주들, 거기 기사 뭐냐면 이제 대부분 벤처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이 창투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였었어요. 이거는 탄핵 전이고, 여기 탄핵 이후, 전후, 탄핵 직전 직후. 네. 들었다 놨다 했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상화폐가 그 당시에 한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하다가 그게 거의 3천만원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어요. 진짜 무슨 김장철 밭에 있는 무 뽑듯이 그냥 쑥 뽑아버려요. 시작할 때 500원대였는데 순간적으로 3,490원. 그러니까 6배 갔다. 6배 갔나요? 6배를 가요. 숨도 안 쉬고 가요.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도 막 가요. 상한가 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한가를 한 대 맞죠. 끝났느냐? 아니요.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뭐 하냐면 돌려요. 이거를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AI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 중에 제일 먼저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그 우두머리급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8, 9월 달에, 이 당시 8, 9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김정은이 하루에 일주일에 미사일 엄청나게 쐈고요. 트럼프 아저씨가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을 막 한 대도 아니고 막 3대씩 보냈어요. 동해 앞바다에. 북한 없애버린다고 막.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세게 조정을 준 거죠. 또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6배 왔거든요. 한 달 동안 놀라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플랫 조정이에요. 이게 횡보 해놓고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차 파동인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데 돈이 살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들었다 놓죠. 뭐 하겠어요? 매물대 소화하는 거겠죠. 이러다가 자, 악고점을 살짝 제껴요.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다음에 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뭐예요? 플랫 조정은 옆으로 평평하게 횡보시키면서 받는 조정을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약간 징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죠. 근데 바로 안 가고 들어서 한 2주 횡보를 또 시켜요.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뭐예요? 이게 신고가 나고 나서 나온 눌림목인데 2차 파동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3,000원쯤입니다. 여기가 3,000원. 딱 준비해 놓고 뭐 하겠어요? 다시 쏘는 거예요. 10,000원까지. 근데 아까 여기에서 얼마 올라왔죠? 5배에서 6배. 자, 여기에서 2,000원 밑에거든요. 10,000원까지 갔어요. 얼마 간 거예요? 5배에서 6배. 그래서 파동 길이를 잘 보시면 다 지우고, 여기서 상승 나온 파동 길이나 여기서 상승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거의 똑같을걸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거의 똑같죠? 마지막 1번 찍어보시고. 네. 그러니까
파동이 두 개가 나왔던 거예요. 대장주였거든요, 이게. 이게 대장주여서 파동이 두 개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N자형 파동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한 번 더 간다, 끝났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한 번 더 갔었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못 가고 막 떨어집니다. 왜냐?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인가?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가상화폐소를 없애버린다 그랬나?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가상화폐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쫄딱 망했었죠, 그때. 그게 아마 이쯤일 거예요. 여기 갑자기 떨어지죠? 요때쯤일걸? 거래 되게 많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 마지막에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정부에서 계속 압박했거든요. 세금을 걷는다 이러면서. 그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등주 탄생이 그 당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종목을 왜 먼저 얘기했냐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면 1차 상승이 바로 나와버리고 플랫 조정 형태에서 2차 파동 나오고 3차 파동은 정부에서 좀 안 좋게 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아깝죠 좀.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나중에 이게 또 가거든요. 패턴이 비슷하죠.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버려요. 왜냐 비트코인이 폭등하니까.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죠. 횡보했지만 21년도에 잠깐 추가락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증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플랫 조정이에요. 약간 좀 처지긴 해서 그렇지. 나오고 잘 보세요. 다시 급등하기 전에 들었다 놨다 하죠. 여기 보이세요? 1차 파동 나오고 3개월 정도 횡보하는데 2차 파동 나오기 직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하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패턴은 비슷하다니까요. 올라가기 직전에 뭐 하냐면 그거 나오고, 자, 이게 일종의 박스권이죠 이게. 네. 직전에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뭐예요? 잠깐 쉬어요. 숨고르기. 신고가 눌림목이거든요. 그리고 뽑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상화폐가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폭락했거든요. 자, 여기도 패턴이 비슷하죠. 오늘 이거 다 끝날란가 모르겠네요. 네. 이만큼, 뒤에 이만큼. 대충 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충 걷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눌림목이, 여기랑 똑같은 눌림목이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리고 마지막에 반등 한번 나와준 다음에 쭉 거래 없이 흘러내리죠. 조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 조정 나올 때 대표적인 형태고, 기술 테마주들이 많이 갈 때 그때 창투사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수소차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수소차 얘기는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풍국주정이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처음에 이랬어요. 별로 차트가 좀 그렇죠. 거의 무슨 우선주 차트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요 살살 며칠 올리더니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악고점까지 가요. 근데 보세요, 별로 매집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술 투자처럼 갑자기 간 거예요. 막 북한하고 미국이랑 전쟁한다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악고점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고 뭐 하냐면 밑으로 꺾어버립니다. 중간에 반등도 나왔어요. 반등 나왔는데 음봉으로 끝나요. 거래도 많고. 그러면 사실 이런 차트는 웬만한 전문가들이 봐도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안치를 했는데 시신 안치실에서 아니면 저 화장 직전에 죽었던 줄 아는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트예요 이게. 이건 거의 그냥 사망 선고 내리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저기 그때 문재인 정부 정책주였는데 뭐예요? 다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뚫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직전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거 꽤 나올 거예요. 이제 요러기를 갖다가 살짝 뭐예요? 고점 기준으로 할까? 종가 기준으로 하죠.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잘 보세요. 돌파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거래가 여기서 살짝 늘어나죠. 살짝. 그리고 돌파를 하긴 하는데 살짝 꺾었다 다시 가죠. 네. 본격적인 테마 조정에서 열리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지금 왜 보여드리느냐? 이렇게 가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더 나올 것 같고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네. 원래 이 테마주가 원래는 봄에 나와야 되는데 전 대통령을 그냥 3월달에 저기 뭐야 그때 뭐예요 탄핵시켰잖아요. N자형 이거 N자형 화동인데 이렇게 해놓고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서 눌림목인 것처럼 만들죠. 요즘에 그거 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러고 있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21선 안 깼죠. 잠깐만요. 자, 이거 느낌을 잘 느낌이에요. 느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 종목 얘기하려고 종목 한 3, 40개 준비했는데 반도 못하겠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더 요렇게 왠지 비슷한 것 같아요. 7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 부분 거의 똑같지 않아요?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오늘 많이들 피곤하세요? 네. 거의 번호를 안 찍으시네. 피곤하면 찍지 마세요. 네. 아 귀찮아요. 찍지 마세요. 네. 오늘은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강의니까. 상한가냐 아니냐 차이죠. 이것도 상한가 가다 마는 거예요. 25%에서 끝났으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왠지 여기서 가둬놓을 것 같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할 거다. 나중에 21선이 여기 오른쪽이 옛날 풍국주죠. 그러다가 21선 만났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요. 21선에서 급반응 나올 거라 기대하는데 여기서 스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야 올라올 거야. 근데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당시에 대통령께서 수소차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미쳤었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플랫을 만들기는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한테 북한 김정은 그때 그 뚱뚱한 아저씨 만나러 댕겼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를 받은 거예요. 이제 소외당했어요. 소외. 그래가지고 힘 빠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웬걸 6월 달에 트럼프랑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갔어요. 자, 트럼프랑 만났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박살났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대북제에 밀렸죠. 그랬어요. 플랫 조정 만들다가 실패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플랫 조정 나왔었을 것 같은데 미중 무역 전쟁한테 밀려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까지 해가지고 그냥 혼났겠죠. 여기까지. 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좋은 호재가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호재가 안 나오고 시간만 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참. 자, 그 다음에 47분이네요. 이게 시간 때문에 고민되네. 왜냐면 오늘 거랑 비교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애니농률 하나만 더 봅시다. 네. 부족한 거는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왜냐면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야 되니까. 네. 애니농률이 옛날에 윤석열 씨 테마주였죠. 바닥에서 잘 보시면 살짝 들었다 놓더라고요. 특별하게 재료도 없는데. 이게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발병한 것 때문에 온라인 교육 수혜주를 급등했었거든요. 네. 난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더니 한번 뽑죠. 윤석열 인맥주. 그리고 살짝 옆으로 횡보시키다가 또 뽑아요. 그때 이 애니농률은 한 번에 다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작하기 전에가 3,000원 정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3,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3,3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7배 같다고 보시면 돼요. 8배는 좀 안 되고 7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뭡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 중에서 저거는 이번에 그냥 끝을 내렸나 보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코나 테크놀로지인가?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기술 투자는 막 하한가 맞고 그랬죠? 살짝 음봉을 짧게 두세 개 맞아요. 그래도 많이 빠진 거예요. 25,000원에 고점이 25,000원인데 저점이 그때 한 17,000원까지니까 비싸게 사신 분들은 30% 가까이 손실이 나서 난리 났었어요. 근데 뭐 하냐면 마치 플랫 조정인 것처럼 해요. 근데 한 번에 7배씩 올라오면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급등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어지간하면 요즘에 500억에 소형주도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계산이 좋게 자 1000억짜리였다고 생각해볼게요. 1000억짜리 회사가 7배 급등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7000억이 돼 있겠네요. 아니면 500억짜리였어요. 그러면 3500억이 돼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윤석열 대장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도 우리 기술 투자처럼 이만큼 갔으니 여기서 또 간다 그러는 거예요. 7배 갔으니 7배 또 간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7천억짜리를 7배 가려면 돈 얼마예요? 대충 그럼 시가총액이 5조 원이거든요. 5조 원이면 대형주예요. 3,500억을 잡아도 얼마예요? 37에 20이에요. 그럼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요. 여기서 한 방만 더 가면 3조 원짜리 주식 돼요. 그럼 이제 대형주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 1번, 불가능하다 4번 찍어보세요. 어렵습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만큼 올라가려면 그죠?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아니 딸랑 한 달 조정받고 또 간다고요? 2달 조정받고 바로 간다고요? 제가 세력이면 아직 안 간 종목 저기 밑에 시가총액 500억짜리 또 하나 찾아오겠네요.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세력이면 뭐 하겠냐고. 저 같으면 그거 하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 온라인 교육주들 이거 말고 일자리로 변신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IB 기명, YBM넷, 아시아 경제 일자리 관련 주가, 메가임디, 그리고 그 저출산 뭐 캐리소프트 이런 거.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 거기서 만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짜 놀림목이 또 나와서 이렇게 깨트려요. 질질질 끌고 내려가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7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처절하게 떨어진 거죠. 작년에 장이 안 좋아서 더 그랬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오늘 한 1, 20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 좀 해놓을게요.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 왜 했냐면 지금 종목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디쯤에. 요즘 종목들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옛날 거. 보성파워텍. 재작년에 탈원전 때문에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때 서울시장 그 보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할 때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던 보성파워텍이 살짝 움직여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살짝 거래가 나와요.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잠깐 눌러요. 패턴이 비슷하죠? 그리고 뽑아요. 저희 방에서 이거 팔아갖고 수익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조금 보이더니 빌 게이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형 모듈화 원전 막 그러면서 또 상한가가 나오더라고요. 더 갔어요. 원래는 더 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재료가 빨리 나와가지고 금방 갔어요. 항상 급등하기 전에 들었다 놨다 약간 꼼지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예요? 역시 1월달하고 5월달 사이죠? 1, 2월달은 뭐 한다고요? 들었다 잠깐 놔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를 들었다 논다니까. 예. 그리고 뽑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물리죠. 눌림목인 줄 알고. 실제로 여기 차트만 딱 자르고요. 여기만 자르고 여기만 딱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력이 매집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잘라놓고서 보면 그래요. 요즘에 개인들이 휴대폰으로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니까 더 이게 눌림목인 줄 알아요. 궁금해하고 유튜브 찾아보면 다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또 간다고. 그러나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때는 과열 구간이었죠.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스르륵 21선 깨지면서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닥에서 한번 또 잡고 올라가죠. 조정받고,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들, 로봇주는 많이 갔는데 AI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AI 관련주들 계속 뭐 챗 GPT 뭐 나오니까 뭐 구글에서는 뭐 나온다 이름도 더 어렵더라고요. 중국 바이두에서는 뭐 무슨 챗봇이 나온다. KT나 네이버에서 뭐가 나온다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막 회사마다 막 AI 챗봇 얘기가 쭉 나오니까 KT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보세요. 플래티어 오늘 뭐 AI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보세요. 천천히 올라오다가 확 치고 나버리죠. 거래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플레이디 이런 거 보세요. 처음에 바닥 눌림목이 있죠.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바닥 눌림목, 1차 상승, 그 다음에 단기 눌림목, 2차 상승 나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뭐냐면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못 치고 나가면 N자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횡보를 시키면서 또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섹터의 테마주들이 가겠죠. BNGT 이런 거 좀 보지 맙시다. 이건 뭐 그래서 무너져 내린 거니까. 핸디소프트 최근에 거래 없다가 갑자기 들었다 놨다 하죠.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뽑아 올리잖아요. 여기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여기 거래가 이만큼을 쌓아놨고, 그러니까 매물대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백신을 미리 맞아두면 나중에 병원군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거지. 만화는 디모아 오랫동안 정지됐다가 저기 된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 눌림목 올라오잖아요. 요즘 조금 걱정되는 게 잡주하고 그 동전주들이 막 움직여요. AI나 뭐 챗봇 관련주 중에서 잡주가 가는데 잡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과열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움직이거든요. 참고해서 보세요. 이거를 지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포뱅크 이런 거 보시죠. 천천히 올라와서 살짝 바닥 눌림목을 만들더니 이거 뽑아버리죠. 상한가가 솔트룩스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미디어제, 린드문 아시아. 이거 왜 가는데요? 다 그쪽이잖아요. 노블 MNB. 이건 아직 올라온 게 별로 없지만
후발주자들 중에서 차트 망가진 종목들도 막 움직이죠. 데이터 솔루션. 이게 뭐냐면 박스권 조정이거든요. 근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만들더니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겨내면서. 드리머스 컴퍼니 이거 보세요. 말 그대로 한번 쭉 들어서 여기서 뭘 만들고 다시 상승 나오죠. 이걸 좀 왜 보여드리냐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참 아쉬운데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수초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창투사 중에 조금 힘이 약한 것들을 차트가 이랬거든요. 네. 이게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단계라고. 아까 테마주 그 얘기 들었죠. 처음에 살짝 들었다 놓는다. 그게 요거예요. 그리고 뽑는다. 1차 파동. 눌림목 나오고 또 뽑는다. 2차 파동. 재료가 좋고 뭐 상황이 좋으면 3차 파동까지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대장주가 아니니까 3차 파동은 안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만요. 급등주 패턴은 바닥에서 들었다 놓고 뽑은 다음에 돌리고 뽑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통상 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달쯤 끝난다니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2월달쯤이겠죠. 여기가 3, 4, 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또 말씀드리지만 종목마다 약간 다릅니다. 테마마다 다를 수도 있고. 통상 이렇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겠어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거 나오고 여기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으면 이거는 꼭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AI는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 갖다 붙이면 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테마주를 최근에 급등했던 AI나 챗봇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주로 잘 보시라니까요. 오늘 메타버스하고 NFT 급등했죠? NFT랑 메타버스 가면 뭐 가는 줄 아세요? 게임주 가요. 난 얘기해드렸어요. 어제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시간이 없네. 메타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4차 산업 가고 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가면 NFT 가고 그 다음에 게임주 가요. 게임주가 반등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게임주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아요. 유명한 회사도 실적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반등은 한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행 그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급등주 이제 시작하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가꿨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론적으로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착하게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테마주들이 지금 상승을 시작한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 얘기하면은 드림워스 컴퍼니 끝난 게 아닌가요? 내일 사도 돼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전체 큰 맥락을 보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창투사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사시기가 좀 그럴 거고 다른 것들을 봐야죠. 오늘 우리 방에서 아이고 이게 시간이 잠깐만요. 비지캡이란 걸 다 팔았어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할 때 왜 한동훈 테마주 막 이렇게 흘리죠, 그죠? 왜 그랬냐면 한동훈 씨 테마주 노을이랑 오리콤을 다 팔고 그때쯤에 이걸 샀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사자마자 급등을 해서 단기 수익이 15% 20%인가 났을 거예요. 물량을 남겨놨거든요. 남겨놨는데 노을이랑 그런 오리콤이 최근에 못 가죠. 근데 이 후발주자인 디지캡 요거는 오늘 8% 급등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그냥 수익 실현 해버렸어요. 수익이 얼마냐고요? 한 얼마예요? 매수한 게 이게 4,300원에 살았으니까 12월 달에 수익이 20%가 넘죠. 한 23%?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아무튼 20% 이상 수익 내고 끝냈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잘 팔았다니까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들 다 팔았는데 다 파셨죠, 우리 회원들 이거. 네. 디지캡이 보시면 오늘 좀 방송 좀 늦게 끝나야 되겠네. 누가 저기 김 실장님 방송에 누가 한 분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좀 양해 좀 구한다고 제가
조금 10분까지만 방송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9시 5분부터 방송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돼서 누가 해주실까요? 여기 뭐 정영호님이나 네. 아니면 여기 누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한 분만 도토리님이 좀 해주시든지. 아무튼 이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요즘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개별주도 되게 많이 삽니다. 이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요. 오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실래요? 오. 이 빨간색이 뭐예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요.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린 주식이에요. 이게. 실적이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저희 방 한동훈 테마주인데 테마주가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테마주 중에서도 회사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캡이 오늘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었어요. 그거를 방금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예요. 한동훈 테마주 다 끌려 내려가는데 여유있게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저희 방으로 회원가입하시면 2, 3월 달에 뭐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주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던데 들어오세요. 시가총액 400억 밖에 안 되는 거를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감사하다고 저 혼자 인사하고 나왔어요. 회원들 보고 파시라 그러고. 저는 매매 안 하니까 외국인한테 고맙죠. 외국인이 참 좋은 게 주식을 사면서 올려요. 올리면서 사요. 계속. 우상향 매지. 이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여기 문자반 회원들 종목을 다 얘기하기 그런데 오늘 추천 나간 거 있죠? 그거 외국인 수급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오늘 추천 나간 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YBM넷도 오늘 다 팔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싸게 산 것만 3,700원에 예, 252님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샀던 것만 정리를 했거든요. 네, 어제하고 오늘 다 팔았는데 수익 한 40% 넘게까지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네. 이거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빨간색이 뭐예요? 외국인 수급이죠.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아까 이거 보시죠. 개별주 테마주가 바닥에서 좋은 게 널렸어요. YBM넷 외국인 수급입니다. 끝내주죠. 오늘은 투신도 샀어.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다 팔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회원들 12월 달에 사놓은 게 있거든요. 종목 얘기하면 안 되고 12월 말에 12월 말쯤에 크리스마스 전에 산 거 있어요. 그거 외국인 수급 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추천했다.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거 안 사신 분들 있으면 좀이라도 사놓으세요. 많이 사시면 안 되고 많이 사시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에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좋아요. 제일 좋아 지금. 바닥이고.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들 코스닥 강세장이니까 지금은 투자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비관론자들을 믿고 싶으시면 회의론자들 말을 듣고 싶으시면 들으세요. 대신에 죄송합니다만 올해 수익은 하나도 안 나실 겁니다.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니라 항상 안 났어요. 근데 그 말도 잘 안 믿더군요. 잘 안 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긍정론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과거의 경험들 토대로 해서 쭉 얘기해 드리죠. 이런 말을 믿으시면 훨씬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저희 방 지금 꾸준하게 기존 종목들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거예요. 지금 비즈캡이 원래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팔았겠어요? 적당히 수익 내고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드리려고. 네.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걸로 이런 거 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 5월달 가서 그때 가서나 3월달은 그나마 난데 4월달, 5월달은 너무 늦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랑 1, 2월달에 매집하신 분들이랑 수익률이 똑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들 잘 되실 겁니다. 네, 요즘에 회원들하고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회원들이 바닥 나온 것 같다고. 작년엔 되게 힘들었는데 다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참고 이겨냈더니 종목들 올라오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종목을 다 늘리고 있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종목 정리한다고 바쁜데 우리는 늘리고 있거든요. 회원들이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 작년에 저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고생한 거 그거 이상으로 수익이 많이 나십니다. 1년 내내 조정받았으니까 1년 내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1년 넘는 조정을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럼 1년 넘는 상승을 볼 수도 있겠죠. 받은 만큼 고생한 만큼 수익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는 협박이에요. 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 나는 거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개별 주장세 막 열렸을 때 회원들 후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만 빨리 들어올 걸 그래요. 항상 그래요. 지금은 이 말이 안 믿기시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시면 그래서 그 소리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빨리 들어올 걸.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오늘 다 안 끝났어요. 내일 더 많이 얘기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여기 하잉크 코리아, 유엔젤, 소프트세이 하나도 얘기 못했어요. 네.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 방 회원들 중에 김 실장님 방에 이중으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우리 방 회원인데 김 실장님 방에 회원으로 또 가입하신 분들 많다니까요. 저희 방이랑 성향이 약간 틀려요. 저희 방은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는 저희 방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김 실장님 방은 저희 방보다는 조금 빨리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이 스윙이다 그러면 김 실장님 방은 짧은 스윙이에요. 단타만 치는 방이 아니에요. 스윙으로 편안하게 하는 방인데 공통점은 둘 다 바닥에서 추천하고 손절이 없다. 근데 이쪽은 좀 빨리 우리보다 좀 더 빨리 돌려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양쪽 다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신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방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 추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물어봐요. 김 시장님 방에 가고 싶은데 제 눈치 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 방에도 있으시고 보통 라이브는 우리 방에서 들으시고 문자반은 어차피 라이브 두 개 다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시간상 그죠? 네. 그래서 김 시장님 방에도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물어봐요 가끔씩 잘 되시냐고. 좋대요. 네. 그럼 글로 가라고 다 안전히 안 간대요. 양쪽 다 있겠답니다. 그만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자주 해드리잖아요. 방송 참고하시라고. 테마주 정말 잘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분들도 김 시장님 방송하시면 테마주가 뭐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설명 많이 듣고 다 받아 적으세요. 그게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훨씬 나아요. 아셨죠? 네. 자, 지금 김 시장님 방송 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AI 관련주들 분석하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